자, 미국 맨해튼 연방검찰이 금요일 날 보도 자료를 내고요. 미국 시간으로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미국인 버질 그리피스를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이렇게 이제 보도했는데요. 자, 이 사람이 북한이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제재를 회피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입니다. 최근에 국내 대형 가상화폐, 그래서 업비트가 지난 11월 27일 며칠 전에 580억의 이더리움을 도난당해 가상화폐 입출금을 중단했는데요. 업비트에서 이런 사고가 생긴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자, 업비트 대표이사는요, 27일 오후 1시 6분쯤에 업비트 이더리움 핫 월렛, 그러니까 네트워크에 연결된 지갑에서 이더리움 34만 2천 개, 580억어치가 알 수 없는 지갑으로 전송되어 버렸는데, 업비트가 확인한 즉시 대응을 했는데 피해 소식이 알려지자 지금 가상화폐들이 거의 폭락을 했습니다. 자, 업비트는 입출금 거래를 중단하고 핫 월렛에 있던 가상화폐를 네트워크에서 연결되지 않은 콜드 월렛으로 다 옮겼는데, 일각에서는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나머지 가상화폐도 대량 이동된 게 아니냐, 그러면서 추가 해킹에 대한 우려까지 제기를 했습니다. 자, 업비트는 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해킹 사실을 신고하고 인터넷진흥원이 업비트를 방문해서 조사에 착수했는데, 피해는 회사 자산으로 충당을 하겠다 하지만 입출금을 재개할 때까지 2주간 소요될 거다 했는데, 이 사건도 매우 의아스러운 사건이었는데 이후에 이 정부 내에서 무슨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피스라는 사람이요, 미국 국무부가 승인을 하지 않았는데 지난 4월 중국을 거쳐서 북한을 방문해 평양 블록체인 가상화폐 회의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이 그리피스는 캘리포니아 공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전문가로 평양 회의에서 북한 당국이 사전 승인한 주제를 발표하고 가상화폐를 이용한 제재 회피와 돈 세탁 방법에 대한 기술 정보를 제공을 했고, 특히 주제 발표의 제목을 블록체인과 평화로 정한 뒤에 블록체인 기술이 어떻게 북한을 도울 수 있는가를 설명을 했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또 북한과 한국의 암호화폐 교환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까지 수립했다고 미국 연방검찰이 밝혔어요. 자, 그래서 LA 공항에서 그리피스를 체포하며 국제긴급경제권한법을 적용했다고 밝혔는데요.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이렇게 때릴 수 있다는데, 제퍼리 버만 뉴욕주 남부 연방법원 검사는 본인이 전달해준 고급 기술 정보가 북한으로 넘어갈 경우 북한이 돈 세탁을 하고 제재를 피할 수 있을 거다. 그러면서 이 그리피스의 이런 행동이 미국의 최대 압박 정책을 위태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FBI 부국장 윌리엄 스위니 주니어는 북한이 돈 세탁이나 암호화폐를 통해 얻는 자금 기술 정보는 결국 핵 프로그램에 투입되어 세계를 위험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북한 관료 100명 앞에서 자금 세탁과 제재 회피 방법을, 블록체인을 이용해 하는 법을 가르치고 남북 간의 가상화폐 교환 시스템을 만들어 한국을 거점으로 가상화폐를 발행, 교환해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만드는 걸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피스는 유명한 해커 출신이고 싱가포르에 거주하면 세계 양대 가상화폐 중 하나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두 개가 양대 가상화폐죠. 이더리움을 연구하는 재단의 연구원이자 다크웹이라고 불리우는 음란물과
마약 판매 등이 이루어지는 불법 웹에 다크웹 기업에 고위 임원으로도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 아까 업비트의 580억 가상화폐 도난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이 전체적으로 공개하든 비공개하든 도난 당한 게 수천억일 겁니다. 일본도 수천억을 도난 당했어요. 북한이 지금 세계에서 가상화폐를 수천억씩을 훔쳐서 문제는 그걸 가지고 이제 돈 세탁을 해서 달러로 현금화 하겠죠. 근데 지금 이 그리피스라는 인물이 남북 간에 연결된 세탁망을 만들어서 한국에서 돈 세탁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한국에서 새로운 가상화폐를 만들어서 그걸로 돈 세탁을 하면 북한에 돈이 들어온다. 참 기가 찬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과거에 뭐 임종석이 레바논 갔나 안 갔나 할 때 제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에 왜 가상화폐로 주냐? 그거는 도둑질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가격이 변동하는 가상화폐보다도 북한은 현금 캐시를 원할 것이다. 자, 그래서 지금 북한은 자신들의 세계 최고의 해킹망을 통해서 각 나라의 가상화폐를 도둑질하고 저 도둑질한 걸 지금 현금으로 환전하는 부분에만 관심이 있다. 이 부분입니다. 자, 이거 우리가 유심히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참 끔찍한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중국이 지금 내년 1월 11일에 대만의 총통, 즉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 총통 선거를 앞두고 낙선 공작을 벌였다. 지금 호주로 망명을 신청한 중국의 스파이가 폭로를 했습니다. 이미 작년 11월부터 지방선거부터 개입을 했고 지금 차이잉원에 맞서는 후보에 정치 자금을 지원을 했고 온라인 부대를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대만 정부가 지금 대대적으로 수사를 나서고 있고 지금 국민당은 빨갱이 낙인이라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웃기게 된 게 민진당은 중국으로부터 독립해서 독자적인 대만으로 가자라는 거고 과거에 중국과 국공내전에 싸워서 장개석을 따라 피난온 장개석이 세운 국민당은 중국과 하나의 중국을 만들자며 이 통일에 찬성하는 듯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으로서는 항상 국민당의 후보가 당선되어야 사실상 홍콩처럼 먹어버리기가 쉽겠다. 그래서 이제 개입 공작을 한 거죠. 자, 이걸 폭로한 사람은요, 왕리창이라는 사람인데 호주 언론과 인터뷰에서 그가 홍콩에 있는 중국계 투자회사 중국 창신 투자자유항공사라는 회사로 위장한 중국 첩보기관에서 스파이로 활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홍콩에 회사를 만들고 그것이 일종의 중국의 첩보기관인데 대만 업무를 수행해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의 업무가 뭐냐면 홍콩의 독립운동을 저지하는 거였고 특히 그 중에 홍콩에서 시진핑과 관련된 비리, 사생활 등을 폭로한 책을 내었던 홍콩 코저웨이 베이 서점 주인 리보와 직원 5명이 실종된 사건이 있었는데 중국이 잡아가서 안 돌려줬죠. 몇 달 뒤에 나타났죠. 일부는 안 보이고. 그거 제가 여러 차례 언급을 했는데 거기에도 자기들이 연루되었다며 중국 창신투자유한공사 대표로 알려진 중국군 고위 관계자 샹신의 지시를 받아 대원 6명을 지휘해서 리보와 직원을 본토로 납치했다라고 말을 하고 모든 신상을 바꾸고 위조 여건으로 대만에 잠입을 해서 지역 시민단체를 매수하고 온라인 부대를 꾸려 중국의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차이 총통을 비난하는 여론을 조성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 댓글 부대를 운영했다는 겁니다. 한국의 드루킹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다 비슷한 거죠. 친중 성향 후보에게 기부 행태로 정치 자금을 대기도 했는데 타이완의 1대 도시가 이 타이페이고 2대 도시가 가오슝, 즉 한문으로 고웅이라고 부르는 시장 선거, 한국의 부산 같은 데죠.
국민당 후보로 출마한 한거이에게 중국 첩보기관이 34억을 자금을 줬다. 이렇게 폭로를 했습니다. 한거이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주장해 가오시웅이 민주당의 텃밭인데도 20년 만에 처음으로 거기서 국민당 후보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가오슝이 국민당의 대선 후보가 됐어요. 그래서 그 타이밍 폭스콘 회장을 제치고 대선 후보로 낙점되어서 지금 대선이 진행 중에 있죠. 자, 이 왕리칭은 아내와 아이를 호주로 피신시키고 최근에 자기도 호주로 도망을 가서 중국 첩보요원에 쫓기다가 호주에 망명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여파로 최근에 지지율이 한거이는 급락하고 있어요. 그러지 않아도 홍콩 사태로 대만의 국민당이 망해가고 있는데 왕 씨의 폭로로 완전히 코너에 몰렸고요. 한거이는 1원도 안 받았다. 받았으면 사퇴하겠다 하는데 자, 반중 여론이 홍콩에 의해 형성되어서 지지가 급상승 중인 차이 총통은 왕리칭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시하면서 대선 승리를 거의 굳혔다는 겁니다. 대만 정부는 왕씨 폭로가 처음 나온 24일부터 조사에 착수했는데 병 치료를 이유로 대만에 입국해 있던 중국 창신투자 유한공사 대표 상신과 그 아내를 공항에서 체포를 했고 대만 법무부도 지난 선거 때 국민당으로 돈이 유입된 사실을 이미 확인했고 호주에서 정보를 넘겨받아 공조 수사를 하고 있고 한 대만 식료품 회사와 이 회사가 투자한 뉴스 채널 2개도 지금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 채널들은 지난 지방선거부터 최근까지 한거이에게 유리한 기사를 보도하고 차이 총통을 비판하는 기사를 쓴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론들은 지금 시장 선거에서 집권 민진당의 후보에 대해 허위 비행 기사를 다수를 보도해서 대만 이 일종의 방통위 같은 데서 과태료도 부과받은 회사란 겁니다. 자, 중국은 왕리칭이 사기꾼이다. 과거에 중국에서 재판을 받았다. 사기 혐의로 이 호주에 머물라고 그런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은 이 호주 언론의 그 부탁을 받아 왕 씨의 정언을 검증한 대중국 첩보 전문가 필립 그레고리는 왕 씨의 폭로는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으며 죽음을 각오한 청년의 용기 있는 고백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국이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는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걸 보면요. 한국에는 북한이 저렇게 하지 않겠는가라고 봤을 때 나중에 한국에도 저렇게 한 일이 더 있을 거라 이렇게 보여질 거라 봅니다. 확인될 거라 봅니다. 지난 2016년에 차이잉원이 이긴 뒤에 대만 담당 부서 2인자가 낙마를 했습니다. 비리 혐의로요. 그래서 시진핑이 완전히 화를 내서 쫓아내버렸어요. 그 친구가 제대로 일을 못해서 차이가 되었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대만 독립 추진을 방관할 경우 중국 공산당이 전복될 우려가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차이잉원 지지율이 50%를 넘어가고 한거이 지지율은 거의 10%대로 떨어지면서 선거가 하나마나 하는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잖아도 홍콩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반중 성향의 차이잉원 지지율이 급상승했는데요. 대만 청년층이 홍콩처럼 중국에 당한다 위기의식이 있어서 차이잉원을 지지해 왔는데 이제 중국 정부의 대만 총통 선거 공작이 난무하고 국민당의 후보가 중국의 지원을 받고 또 중국의 지원을 받는 위장 회사들에 의해서 그야말로 언론의 도움까지 받아서 총통 후보가 되었다라는 사실이 지금 나오면서 이거는 그냥 보통 문제가 아닌 상황으로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만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저는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냐. 정말 우리 한국도요, 북한이 지금 대만 이상으로 지금 공작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